아버지가 남긴 이 집은 제게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거대한 저택 청운제 앞에 섰을 때 전 알았습니다. 이곳에서의 1년이 지옥이 될 거라는 걸. 지금부터 사연 릴레이 청운제의 열쇠가 시작됩니다.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가정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세린입니다. 28살.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화영이 서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은 채 어서 오세요, 며느리. 많이 기다렸어요. 저는 경계심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짐이 그게 다예요? 오성민 회장의 딸이 참 초라하네요. 맞는 말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재산은 박화영이 가져갔으니까 제게 남은 건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했어요. 1년만 청운제에서 살면 유산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견디기로 했습니다. 단 1년만.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드넓은 정원이 달빛 아래 고요했습니다. 여기서 버티면 돼. 1년만.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땡, 땡, 땡.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에 눈을 떴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옷을 입은 박화영이 정원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100개의 녹슨 열쇠가 쏟아졌어요. 박화영은 열쇠를 하나씩 세며 땅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땅도 내 것, 저 건물도 내 것. 100개를 채운다. 100개를.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 여자가 미쳤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그때였습니다. 박화영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제가 있는 창을 봤어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화영이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보고 있었구나. 화들짝 놀라 커튼을 닫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부동산 백채 모으기, 열쇠 100개 의미, 박화영 청운개발. 하지만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았어요. 증거가 필요해. 저 여자가 뭘 하는지. 다음날 아침 식탁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화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아하게 차를 마셨어요. 세린 씨, 잘 주무셨어요? 네, 어머님. 이 집은 밤에 소리가 좀 나요. 오래된 집이라 놀라셨을 텐데. 어머님, 어젯밤에 정원에서 남편 김진수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세리나, 엄마는 밤에 산책하시는 습관이 있어. 신경 쓰지 마. 진수 말이 맞아요. 전 밤 공기가 좋아서요. 혹시 뭘 보셨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그럼 됐네요. 그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확신했어요. 그날 오후 방에서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뒤졌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젊은 아버지와 낯선 남자가 어깨동무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에 메모가 있었어요. 영철아, 우리 청운개발로 세상을 바꾸자. 1995년 3월 10일. 조영철? 이 사람은 누구지? 노트북을 열어 검색했습니다. 조영철 청운개발 공동창업주 횡령 혐의로 구속, 옥중 사망. 공동창업주? 아빠한테 이런 동업자가 있었어?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며칠 후 카페에서 누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련된 슈트를 입은 3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실례합니다. 오세린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조인우 변호사입니다. 금융 전문 변호사고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청운재 상속건 때문입니다. 박화영 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세린 씨, 도와드릴게요. 당신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는 거, 왜요? 대가도 없이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고 싶어서요. 그게 제 일이니까. 조인우의 눈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 것 같았어요. 뭘 하면 되죠? 일단 박화영의 비자금 계좌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날 밤 몰래 박화영의 서재에 침입했습니다. 서랍을 뒤지다 발견했어요. 부동산 매입 목록. 파일을 열자 100개의 부동산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그중 30개엔 이미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진짜로 100채를 사려고 하는 거야. 핸드폰으로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세린 씨, 거기 있어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방 안으로 돌아와 사진을 조인우에게 전송했습니다. 이거 증거 되나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더 필요해요. 자명 계좌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에서 또다시 박화영이 열쇠를 묻고 있었어요. 저 여자의 목적이 뭘까?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비밀은 박화영이 아니라 제 아버지에게 있다는 걸. 며칠 후 조인우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박화영 씨는 지난 3년간 30채의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모두 차명으로. 차명이요?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세금 회피와 재산 은닉이 목적이죠. 그럼 완전히 불법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입증하려면 차명 계좌의 실소유주가 박화영임을 증명해야 해요. 어떻게요? 청운재 어딘가에 금고가 있을 겁니다. 박화영 같은 사람은 반드시 증거를 보관해요. 자기 소유를 확인하려는 집착 때문에. 금고를 찾으라는 거죠?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밤 손전등을 들고 저택 내부를 탐색했습니다. 서재, 거실, 지하실을 하나씩 뒤졌어요. 박화영 침실 옆 작은 방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머리핀으로 자물쇠를 땄어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 부동산 등기부등본 복사본이었습니다. 30개. 미쳤어. 정말 미쳤어. 방 한쪽에 작은 금고가 보였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여러 숫자를 눌러봤지만 실패했습니다. 문득 떠올랐어요. 박화영이 정원에서 중얼거리던 말. 100개를 채운다. 100개를. 1, 0, 0을 눌렀습니다. B 오답. 다시 생각했어요. 100채 아니면 100개의 열쇠. 0, 1, 0, 0을 눌렀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어요. 금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차명계좌 통장들과 부동산 계약서들이 가득했어요. 이거야 증거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금고 맨 아래 낡은 검은색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운개발 비자금 관리대장 오성민. 아빠 이름?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와 메모들. 조영철 명의 계좌로 50억 이체, 횡령 혐의 덮어씌우기 완료. 박화영에게 인마금용 10억 지급. 청운개발 지분 100% 확보. 조영철 제거 성공.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아니야. 페이지를 넘겼어요. 조영철 옥중 사망. 이제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빠, 당신이 살인자였어? 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인우였어요. 세린 씨, 금고 찾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떤 걸 찾으셨어요? 제가 몰랐던 것들이요. 만나서 얘기할까요?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네, 만나요. 새벽 24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첩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건 제 아버지가 쓴 거예요. 조영철이라는 사람을 배신한 기록. 조인우가 수첩을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성민이 이런 짓을. 저는 몰랐어요.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울음이 터졌습니다. 조인우가 잠시 망설이다 제 손을 잡았어요. 세린 씨,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 그 사람의 딸이에요.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는 아닙니다. 조인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해요. 세린 씨,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진실을 묻을 건지, 아니면 세상에 밝힐 건지. 전 모르겠어요. 아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텐데. 하지만 조영철이라는 사람에겐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화영도 처벌받아야 하고요. 맞아요. 박화영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박화영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새벽부터. 산책이요.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혹시 누굴 만나요? 친구요. 친구. 세린 씨, 조언 하나 할게요.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 아버지처럼 욕심 부리다간 다쳐요. 박화영의 말에 움찔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글쎄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박화영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다음 날 조인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검찰에 고발장 제출합니다. 박화영의 차명재산 은닉 및 횡령 혐의로. 드디어. 하지만 다음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성민 회장의 비자금 조성건도 함께 고발합니다. 뭐라고? 황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조 변호사님, 무슨 소리예요? 아빠까지 고발한다고요? 당연하죠.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명예가 실추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이러세요? 전 당신을 믿었는데.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안 돼, 안 돼. 믿었던 유일한 사람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조인우가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걸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로 조인우는 검사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박화영의 차명재산 은닉 건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확실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구속 수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오성민 전 청운개발 회장의 배임 및 횡령 건입니다. 오성민? 이미 고인인데요? 명예 실추와 재산 환수가 목적입니다. 피해자는 조영철 전 공동 창업주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화영과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며느리.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화영이 신문을 던졌어요. 청운개발 오성민 회장, 동업자 배신, 횡령 의혹 검찰 수사. 이게 조인우 변호사님 작품이죠. 유능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조영철 아들이 복수하러 온다는 거 진작 알았어요. 세리나, 엄마 말씀 들어.
우린 당신도 알았어요? 다들 알면서 날 이용한 거예요? 이용, 당신이 멍청했던 거죠. 조인우가 왜 당신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닥쳐요. 이제 당신 아버지 재산 전부 몰수될 거예요. 그럼 청운제도 모든 것도 법적으로 제 거예요. 당신 악마예요. 악마, 난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오성민이 날 이용했듯이 난 그를 이용했어요. 공평하죠. 그날 오후 조인우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조영철, 당신 아버지였죠? 조인우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해요. 맞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으면 당신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오성민은 제 아버지를 죽였어요. 사기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고 거기서 죽게 만들었어요. 전 몰랐어요. 전 정말 모르는 게 죄가 됩니다. 당신은 그 더러운 돈으로 호의호식했잖아요. 그럼 날 도와준 건 다 거짓이었어요? 다?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죄가 없어요. 그건 알아요.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 때문에 제 아버지 명예는 땅에 떨어졌어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신 만나지 말아요. 카페를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조인우는 차 안에서 아버지 사진을 보며 울었을 겁니다. 20년 전 어린 조인우가 감옥 면회실에서 아버지를 만났던 기억. 인우야, 아빠는 억울해. 아빠는 안 했어. 아빠 언제 나와? 미안하다. 아빠가 바보같이 친구를 잘못 믿었어. 오성민 아저씨요. 그래,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아빠, 나 커서 꼭 복수할 거예요. 꼭. 안 돼. 인우야, 넌 착하게 살아. 복수 같은 거 하지 마. 하지만 조인우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청운제에 왔습니다. 박화영을 연행하러.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차명재산 은닉 및 횡령 혐의입니다. 동행하시죠. 엄마. 오세린, 내가 한 짓이지, 내가.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이 한 짓이 돌아온 거예요.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박화영이 끌려갔습니다. 남편 김진수는 무너진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세리나 미안해. 나도 몰랐어. 엄마가 이런 짓을. 당신도 알았잖아요.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잖아요. 세리나, 전 이제 이 집 나갈 거예요. 당신이랑도 끝이에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들었어요. 아빠,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당신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나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리나, 제발 가지 마. 이유가 없잖아요. 더 이상 여기 있을. 미안해. 내가 나약했어. 엄마한테 대들지 못했어. 진수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린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운제 정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거대한 저택. 이 집은 저주였어요. 탐욕과 배신으로 세워진. 등을 돌려 걸어갔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린 씨,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잠깐만.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전 당신을 믿었어요. 유일하게. 알아요. 나도 알아요. 가까이 오지 마요. 세린 씨, 나 당신 미워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죄가 없어요.
오성민의 딸이지만 당신 자신은 순수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복수에 눈이 멀었어요. 아버지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전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도 당신도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미안해요. 캐리어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거리를 걸었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믿음도. 하지만 이제 진실만은 알았어요. 빗속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좁은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초라한 방.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태였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뉴스 알림. 박화영 전 청운개발 이사 구속. 차명 재산 300억 규모. 300억. 또 다른 뉴스. 고 오성민 회장. 동업자 배신 의혹. 유족 명예 실추. 아빠. 핸드폰을 던졌어요. 며칠 후 교도소 면회를 갔습니다. 박화영을 만나러. 수감복을 입은 박화영은 헬쑥해 보였어요. 왔구나. 승리감 느끼러. 아니요. 물어볼 게 있어서요. 뭐, 제 아버지 오성민, 그 사람이 진짜 조영철을 배신한 거예요? 당연하지. 내 아버지는 뼛속까지 사기꾼이었어. 왜 도왔어요? 그런 사람을. 돈 때문이지. 난 가난하게 살기 싫었거든. 그래서 오성민 비서가 됐고 그의 범죄를 도왔어.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지. 당신 정말 인간이에요? 인간, 세리나 세상은 양육강식이야.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영리한 사람은 살아남아. 난 당신처럼 안 살 거예요. 그래? 그럼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내 아버지 재산 이제 다 법원이 몰수할 텐데. 상관없어요. 전 더러운 돈 필요 없어요. 오세린, 너 후회할 거야.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 바닥에 앉아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뒤졌어요. 오래된 사진, 서류, 일기장. 일기장 한 구석에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청운제 지하실, 동쪽 벽 세 번째 벽돌. 진실은 그곳에. 지하실?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후드를 쓰고 청운제 앞에 섰어요. 저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어요.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어둡고 축축한 공간. 동쪽 벽 세 번째 벽돌. 벽을 더듬었습니다. 세 번째 벽돌을 누르자 찰칵 소리와 함께 작은 문이 열렸어요. 비밀의 방.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한가운데 낡은 금고. 금고를 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비밀번호.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세리나,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날이 언제게? 내 생일이요. 그래. 1997년 3월 15일. 아빠 인생 최고의 날이지. 눈물을 닦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1997, 315. 찰칵 금고가 열렸어요. 금고 안 USB 하나와 편지 한 장.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세리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었어. 조영철을 배신했고 그를 죽게 만들었어.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차마 용기가 없어서 고백하지 못했어. 이 USB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 아빠의 범죄 증거, 박화영과의 거래 내역, 그리고 조영철에게 남기고 싶었던 사과문. 세리나,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거야. 하지만 부탁이야.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줘.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사랑한다, 내 딸. 아빠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당신 정말 바보예요. USB를 집어들었어요. 원룸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비자금 조성 내역, 조영철 배신 계획서, 박화영과의 거래, 녹음 파일, 조영철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 하나씩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화영 씨, 조영철을 제거해야 해요. 그래야 청운 개발이 내 거예요. 대가는요? 10억. 그리고 평생 비서 자리 보장. 좋아요. 해드리죠.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다음 날 아침 조인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 변호사님 만나요. 세린 씨, 드릴 게 있어요. 당신 아버지에 관한 것.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제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이게 제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한테 한 짓 전부요. 그리고 사과문도 있어요. 조인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상에 공개하세요. 제 아버지 명예 같은 거 이제 상관없어요. 세린 씨,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속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돌아봤어요.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저도요. 제 아버지 대신 사과할게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조인우는 USB를 꼭 쥔 채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며칠 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청운개발 오성민 전 회장의 범죄 증거가 공개되면서 재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인의 딸 오세린 씨가 직접 제보한 이 자료에는 법원 앞에 기자들이 몰렸어요. 조인우가 나왔습니다. 조 변호사님, 오성민 회장 범죄 폭로 소감 한 말씀. 오늘 제 아버지 조영철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20년간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오세린 씨가 직접 제보했다는데 그녀와는 무슨 관계인가요? 제게 용기를 준 사람입니다. 원룸에서 TV를 껐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의 명예도 제 미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법원이었어요. 오세린 씨, 청운제 및 오성민 회장 재산 전액 몰수 결정됐습니다. 국고 환수 조치됩니다. 알겠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운제 앞에 섰어요. 저택엔 국가귀속재산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집은 탐욕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탐욕, 박화영의 탐욕. 그 안에서 전 숨도 못 쉬었어요.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자유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대출받아서 빚쟁이가 됐지만 행복했습니다. 간판에 이렇게 적었어요. 세린의 작은 카페. 손님들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라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카페지만 제 거였어요. 정직하게 번 돈으로 만든.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조인우였어요.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요. 니누 씨. 놀랐습니다. 카페 정말 예쁘네요. 작지만 제 거예요. 수줍게 웃었어요. 멋져요. 정말. 커피를 만들어 건넸습니다. 여기요. 세린 씨,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놀랐습니다. 전 1년 내내 당신 생각했어요. 용서받을 자격 없지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눈물이 글썽였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친구부터 시작해도. 조인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함께 청운제 앞에 섰습니다. 저택은 이제 역사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운제, 탐욕의 역사 전시관. 박물관이 됐네요.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역사의 교훈으로 남는 게. 맞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운제, 100개의 열쇠. 그건 탐욕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교훈이 됐습니다. 후회 안 해요? 모든 걸 포기한 거. 아니요. 전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사니까요. 미소 지었어요. 저녁 카페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단골 되시려고요? 사장님 보러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이. 조인우가 떠나려다 돌아섰어요. 세린 씨, 네, 당신 만나서 제가 구원받았어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배웠어요. 저도요. 당신 덕분에 진실의 무게를 알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인우가 또 왔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다. 나를 배신한 사람과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아빠, 당신이 남긴 건 탐욕이 아니라 교훈이었어요. 전 이제 알아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걸. 청운제도 100개의 열쇠도 전 필요 없어요. 이 작은 카페와 정직하게 번 돈, 그리고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제 전부예요. 사랑해요,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 별이 빛났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더 커졌어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행복한 표정으로 일했어요. 조인우가 들어왔습니다. 왼손에 반지를 끼고 사장님, 주문이요. 뭐로 드릴까요, 손님? 사장님 시간이요. 지금 바쁜데요. 웃었어요. 그래도 1분만. 조인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인우 씨, 지금 뭐? 당황했습니다. 오세린, 저랑 결혼해 줄래요? 조인우가 반지를 꺼냈어요. 카페 안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바보네. 조인우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손님들이 환호했어요. 며칠 후 혼자 바닷가에 섰습니다. 손에 든 건 100개의 작은 종이배. 각 종이배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탐욕, 배신, 증오, 복수,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용서. 박화영은 100개의 열쇠를 원했죠. 하지만 전 100개의 짐을 버릴 거예요. 하나씩 종이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마지막 배, 용서를 손에 들었어요. 아빠, 박화영, 그리고 저 자신까지 모두 용서할게요. 마지막 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100개의 종이배가 석양 아래 바다로 떠내려갔어요. 청운제의 100개 열쇠는 탐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100개의 배는 자유의 시작이에요. 돌아섰습니다. 조인우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인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석양 속에서 포옹했어요. 5년 후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 조인우가 제 옆에서 배를 쓰다듬었어요. 이름 뭐로 지을까? 여자면 진실이, 남자면 정직이. 미소 지었어요. 너무 직설적인데. 웃었습니다. 그래야 이 집안 저주를 끊죠. 조인우가 키스했어요. 사랑해요. 세린 씨. 나도 사랑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됐어요. 탐욕은 100개의 열쇠를 원했지만 진실은 단 하나의 열쇠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정직이라는 열쇠. 그게 제가 배운 겁니다. 청운제에서 100개의 열쇠에서
진실은 때론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전 자유예요.